우리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게 되면 감기가 걸려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보면 그 반 아이 중에 한 명이 감기가 걸려가지고 옮겨오죠. 그래서 한 명이 감기 걸리면 돌아가면서 애들이 감기가 걸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반 아이 가운데 감기가 안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이 차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것에 감기 걸려서 그 감기가 돈다더라도요, 면역이 강하면 안 걸립니다. 우리가 경험한 코로나 팬데믹에서도 거의 대부분이 코로나에 다 한 번씩 다 걸렸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백신 주사를 맞고도 3번이나 코로나 걸린 사람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코로나 주사를 안 맞고도 한 번도 걸리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무엇의 차이죠? 예, 우리의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이곳에 멀리 군산인가 익산에서 한 자매가 왔습니다. 근데 이 자매는 아이들을 서울대학교에 보내는 아주 유명한 과외 선생님이라 전공은 영어입니다. 그런데 이 자매하고 상담을 하는데 이 자매가 항문암이었고 그리고 임파에 전이되어서 굉장히 심한 환자였습니다. 모든 질병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죠. 그래서 오면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이 자매가요, 자기는 젊었을 때부터 병치를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미국으로 유학 가려고 했는데 유학을 못 간 이유가 뭐냐면 감기가 걸렸는데 감기가 안 나와가지고 유학까지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대상포진이 걸렸는데 대상포진이 안 나와가지고 10년 동안 대상포진을 앓았대. 그러니 뭐 암이 걸리는 게 당연하겠죠. 그러면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면역이 약한가 질문해 보니까요, 공부한다고요 12시 이전에 자본 적이 없대. 또 나중에는 이제 과외를 가르치는데 과외하는 애들이 다 방과 후에 과외를 하잖아요. 새벽 2, 3시 돼야 끝나서 잠자는 거야. 그러니 면역이 약해질 수밖에 없죠. 거기다 또 운동은 또 안 해. 모든 것은 다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질병이 걸렸다 할지라도 일단 질병이 걸린 이유는 면역이 약했기 때문에 걸렸고, 또 우리가 어떤 질병이 걸렸다 할지라도 이 질병으로부터 나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면역이 정강되면 질병이 낫겠죠. 그래서 이 면역을 정강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 면역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면역을 정강시켜서, 여러분 그래서 자꾸 외부적으로 뭐 찜질방이나 물론 도움이 됩니다. 혈관을 확장시켜주고 혈류순환을 도와주니까 상태가 좋아지죠. 그러나 찜질방 가가지고 병이 낫는 게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내 몸에서부터 힘을 얻고 내 몸에서부터 면역이 증가돼야 이게 내 병을 극복하죠.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도록 보호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면역체계입니다. 1차 보호체계가 어딘지, 1차는요 우리 외부에서부터 첫 번째 맞이하는 곳, 피부, 다음에 점막, 다음에 눈물, 이런 것들, 이런 것이요 우리를 바이러스라든가 세균으로부터 보호하는 1차 방어막입니다. 그래서 우리 피부는요 강력한 이 면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피부는요 pH 농도 5.5의 약산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온다 하더라도요 살아남을 수 없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우리 피부 자체는 끊임없이 세포가 이제 세포 분열해서 탄생했다가 그 기능을 다하면 일정 기간 이후에 죽죠. 죽은 세포들이요 각질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각질이 물리적인 또 방어막이 돼. 그리고 각질과 각질 사이에 우리 몸에서 자연히 나오는 지방으로 사이사이를 메꿔줘. 그래가지고 세균이 못 들어오도록 물리적인 방벽을 쳐놓는 것이 우리 피부입니다. 그런데 이제 1차 방어선이 무너지면 또 2차 방어선이 있어요. 피부에 세포 면역이 있는데 랑게르한스 세포, 케라티노사이트 세포, 기억T 세포, 이와 같은 3중의 세포로 우리 몸을 또 방어를 해. 심지어 우리 몸 전체 T세포의 2배가 피부에 있다는 거예요. 피부에. 그만큼 1차 방어에 총력을 다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여러분 눈을 왜 깜빡깜빡거립니까? 이거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보호하는 면역체계입니다. 깜빡할 때요 눈물이 닦아줍니다. 이 눈물이 강력한 세균, 바이러스 제거하는 것입니다. 눈물이 안 나오면요 곤란해집니다. 다음에 왜 우리 콧물이 나오고 안에 점액이 있습니까? 여기서도요 세균이 원천적으로 달라붙어가지고 못 들어가도록 막는 것입니다. 코털이 있는 이유도 그렇고 또 이제 어떤 세균은 뭐 또 통과했다 하면 기관지에서 또 그것을 또 포획해가지고 붙잡아가지고 기침을 통해서 가래로 뱉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입안은요 강력한 여기는 면역체계가 있습니다. 침에는요 강력한 세균을 죽이는 독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결국에는 우리 몸을 보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오래 씹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음식을 오래 씹으면 음식 속에 있는 독, 세균,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요 침과 섞이면서 침 속에 있는 세균을 죽이는 이런 면역에 의해서 음식 자체의 모든 독소를 미리 1단계 딱 걸린단 말이에요.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적게 씹으면 불리합니다. 보다 더 많이 씹어서 음식을 잘게 쪼개고 잘게 쪼갠 음식에 침이 충분히 섞여가지고 침으로 인해서 모든 음식에 있는 독소를 다 제거해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음식을 삼키잖아요. 이 안에 위에는요 강력한 위산, 펩신이 나와가지고 위산이지. 위산이 나와가지고 음식을 녹일 뿐만 아니라 음식 속에 있는 독소, 바이러스, 곰팡이 또 죽입니다. 놀랍게 돼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손을 씻을 때도요 우리 몸이 5.5의 약산성의 pH 농도로 지금 세팅이 돼 있어가지고 병균이 살지 못하도록 했는데 너무 강한 알칼리성 비누라든가 세정제로 손을 씻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손 씻는 건 좋아요. 왜냐하면 이 세균을 싹 씻어내니까. 또 하나는 세균이 우리 피부 때문에 비록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해하지는 못하지만 왜 손을 씻어야 되는가? 눈이 가려우면 어떻게 해요? 손으로 비비잖아요. 그러니까 손에 있는 세균이 비비는 가운데 눈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게 암질이에요. 그래서 손 씻기를 했더니만 일어난 일이 뭐냐면 암과의 환자가 없어져 버렸어. 그죠? 코로나 때도요 손 씻기를 다 의무로 해버리니까 이비인후과, 내과에 환자들이 텅 비어버렸어. 특히 또 마스크 쓰니까 마스크에서 완전히 공기를 통해서 들어온 세균을 딱 막아줘 버리잖아요. 그래서요 우리 샤워할 때요 한국 사람들 특별히 좋아하는 게 뭐냐면 때리는 걸 좋아합니다. 저는요
옛날에 몰랐는데요. 이 의학을 이제 이런 건강과학을 계속 하면서 연구를 해보니까 때 밀으면 안 돼. 왜냐? 때를 많이 밀어버리면요, 이게 지금 병균을 방어하는 면역 체계가 손상을 입어. 실제적으로 제가 축전에서 목회를 할 텐데요, 요즘은 미국으로 이민 가는 사람도 있지만 미국에서 이민 갔다가 반대로 한국으로 여기민 온 사람도 많아요. 그 중에 이제 한 부부가 이제 여기민 온 부부가 우리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나이는 좀 든 사람인데 남자가 약사였습니다. 그 미국 가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다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참 재밌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근데 이분이 피부병이 안 나. 피부병이 막 항상 달려다녀. 이걸 고치려고 했는데 하여튼 수십 년 동안 이것을 못 고쳤대. 그래서 병원에 원인이 있으니까 내가 물어봤어. 그 원인이 뭐냐? 이 사람의 결백증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결백증이냐? 목욕탕에 가면요, 때가 안 나올 때까지 때를 밀어야 되는 거예요. 때가 안 나올 때까지 때를 딱 민 다음부터요, 피부병이 딱 나더니만 안 고쳐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이 목욕은요, 그냥 그 뭡니까, 때밀이 수건이 아니고 좀 샤워 타월, 그거로 비누 쳐가지고 싹싹싹 문들고 물 쫙, 이게 최고입니다. 때 뺏기지 마십시오. 그걸 보고 이거 우리 몸에 강력한 방어체계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이 바이러스와 병균이 하여튼 간에 1차 방어선을 뚫고 들어왔어. 이제 뭐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오든지 음식을 통해서 들어오든지 들어왔어. 들어와가지고 이제 이 병균이 이제 정식하잖아요. 정식하면서 이제 세포를 손상시키면서 세포에 손상이 되면 기능이 파괴되고, 기능이 파괴되는 것이 병이 아닙니까? 이럴 때 우리 몸에서는요, 이 일을 막기 위하여 2차 방어체계가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것이 뭐냐면 이 백혈구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 백혈구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NK세포, 직접적으로 암을 막 공격해서 죽이는 거고, T세포가 여러 종류의 면역질을 하고 있고, 다음에 B세포도 있어요. 그리고 또 호염구, 중산구 등 백혈구에도 종류가 많더라고. 각자 뭐 대식세포 각자 역할이 다 있어. 그래서 어떤 세포는요, 백혈구는 바이러스가 딱 침입하면 그걸 알려가지고 신호를 쫙 보내는 백혈구가 있고, 다음에 신호를 받으면 즉시 출동해가지고 싸우는 백혈구가 있고, 싸워가지고 다음에 이제 쓰레기를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신호를 보내면 어떤 백혈구를 와가지고 다 먹어치워버려. 이야, 참 재밌더구만. 근데 어떻게 과학자들이 이런 걸 발견했는지. 자, 그래서 이제 이 백혈구가 건강하고 백혈병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 백혈병, 제가 질문합니다. 백혈병이란 우리 몸에 필요한 백혈구 수가 적기 때문이다. 2번, 우리 몸에 필요한 백혈구 수가 그보다 막 10배, 20배 많은 게 백혈병이다. 어떤 게 백혈병입니까? 이상하죠, 그죠? 백혈구가 많으면 더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왜 많은 것이 백혈병이 됩니까?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골수에서 백혈구를 만드는데요, 이 백혈구가 제 기능을 못해. 제 기능을 못하니까 자꾸 신호 오는 거야. 야, 백혈구 더 만들어라. 그러니까 골수에서 자꾸 백혈구 만드는 거라. 다 이 백혈구 무슨 백혈구예요? 불량 백혈구야. 불량 백혈구가 혈색에 꽉 차니까요, 이 암이 돼. 이 바로 백혈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백혈구도 건강해야 됩니다. 재기능을 잘하는 이런 백혈구가. 그래서 우리가 피검사해 보면요, 백혈구는 적혈구보다 더 큽니다. 적혈구보다. 그리고 색깔도 흰색입니다. 그런데 이 백혈구는 어디에서 만들어지죠?
골수에서 뼛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뼈 건강이 참 중요한 게, 뼈가 약하면요 면역이 약해집니다. 뼛속에서 백혈구뿐만 아니라 적혈구도 만들고요, 혈소판도 만들고, 이 뼈와 관련되는 모든 것을 다 만듭니다. 그래서 뼈를 건강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 백혈구가 뼛속에서 만들어지는데요, 이 백혈구가 만들어지자마자 일하는 게 아니더라고. 이야, 참 기가 막혀. 하나님의 창조하시면 심해막측해. 현미경으로만 봐야만 볼 수 있는 이 백혈구를요, 그 기능을 이렇게 됩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백혈구. 백혈구의 일생. 제표를 이렇게 재표해 보겠습니다. 자, 백혈구는 첫 번째, 여러분 그 옛날에 저는 육식을 했으니까 닭고기 먹으면 그 닭뼈를 탁 씹으면 안에 빨간 피가 나오죠. 그게 골수잖아요, 골수. 이곳에서 혈소판, 백혈구 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만들어졌단 말이죠. 백혈구가 만들어졌어. 이제 우리는 이제 면역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니까 백혈구에만 초점을 두겠습니다. 백혈구 가운데서도 T세포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게 만들어지면 바로 이 백혈구가요, 바로 뭐 병균 잡아먹고 하지 않습니다. 교육을 받아야 돼. 왜냐하면 그래야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어디로 보내냐면 흉선으로 보냅니다. 흉선. 흉선이 뭐냐면 우리 가슴 있죠, 가슴. 이 갈비뼈 밑에 요만한 게 있습니다. 심장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흉선이요, 어릴 때는 막 크고 왕성한 기능을 하다가 청소년 때까지, 성인이 되면 이게 그냥 지방 덩어리가 되어버리고 기능이 10%로 팍 떨어집니다. 이 흉선이 하는 일이 뭐냐? T세포가 흉선에 와가지고요, 훈련 받습니다. 훈련. 첫 번째 1차 훈련,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는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군, 왜냐면 그래서 이제 세포마다 물질을 딱 낸다는 거예요. 물질을 내면 이 세포는 정상 세포다, 비정상 세포라는 걸 분별하는 걸 훈련시켜. 이걸 분별 못하면요, 영양을 공급하지 않아가지고 죽여버려. 이 1차 훈련에서요, T세포의 95 내지 97%가 탈락된다는 거예요. 탈락. 그러니까 불과 3 내지 5%만 T세포가 합격해. 그러면 2차 훈련을 또 시켜. 2차 훈련은 뭐냐면 쓸데없이 자기 몸을 공개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또 이제 훈련시키는데, 이 훈련에 통과하지 못한 거는 큰일 나죠. 내 몸을 공개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또 맞아요. 그러니까 또 제거해버려. 그래야지 드디어 이제 훈련을 마치면 이 T세포는요, 무기를 장착하게 되는 거야. 다시 변하면 정상세포가 아닌 것은 무조건 공격해서 죽이는 이런 무기를 장착한 거라. 그런 세포가 이제 드디어 일할 수 있는 T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림프, 비장, 장, 세워 들어갑니다. 이곳에서 이제 딱 이제 예의주시 관찰하고 있다가 병균이 침입했다, 딱 달려가서 죽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만들어진 T세포의 70% 내지 80%가 어디로 가냐면 장으로 갑니다. 장으로. 아니 어떻게 70% 80% 되는 그 많은
퍼센트 장으로 갈까? 그 이유는 피부 세포가 바이러스와 이런 세균에 1차 접촉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장이요, 음식을 통해서 이와 같이 이 세균과 바이러스를 접촉할 수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T세포를 어디에 배치하냐면 장에 배치를 해가지고 그걸 제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장으로 가서 이제 T세포 하는 일이 뭐냐면요. 장에는 균이 있죠. 유익균이 있고 유해균이 있고 다음에 중간균이 있습니다. 이 장에서 T세포가 또 뭘 훈련받았냐면 유익균은 좋은 편, 유해균은 나쁜 편, 그걸 훈련받는 거라. 또 이것이었어요. 참 과학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걸 발견했는지 대단하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면역을 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우리 면역이 강하게 될까요? 1번, 골수가 건강해야 돼. 다시 말하면 뼈가 건강해야 돼. 그죠? 두 번째, 장이 건강해야 돼. T세포의 70, 80%가 장에 다 있어. 그래서 우리 뼈가 건강하고 장이 건강하면 면역이 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장을 건강하게 하고 우리 뼈를 건강하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먼저 장 건강. 그래서 장은요, 면역에 직접적으로 관계합니다. 장이 나쁘면 면역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장이 건강하게 필요한 것이 장이 건강하면 면역이 건강해집니다. 장을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유익균의 먹이를 공급해야 됩니다. 그래야 유익균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 T세포가 더 많이 정식되고 건강해집니다. 근데 유익균의 먹이가 뭘까요? 예, 유익균의 먹이가 섬유, 식이섬유, 섬유질, 섬유질. 그래서 여러분이 현미밥을 드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현미의 물론 먹기 힘들죠. 백미가 더 먹기 쉽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미를 먹어야 되는 것이 현미의 그 껍질. 이게 장에 먹여야 되는 것이고. 뭐 사과는 껍질처럼 먹은 경험이 있지만 배를 껍질처럼 먹은 이곳에 와서 처음 먹어본 사람도 있죠. 배도 껍질처럼 먹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껍질이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껍질이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을요, 산화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고 있잖아요. 껍질을 벗기자마자 산화돼 버리죠. 이게 엄청난 항산화제가 있는 거라. 그래서 우리는 껍질째 먹고, 두 번째, 물론 안에도 섬유질이 있지만 껍질에 있는 이 섬유질이 더 질긴 껍질이라. 이 질긴 껍질은요, 소화가 안 됩니다. 그러나 이 껍질을 통해서 우리 몸에 있는 수분을 조절하고 당을 조절하고 다음에 우리 몸에 있는 중금속을 합착시켜서 배출하는 일을 하고, 다음에 이 섬유질을 하는 일이 뭐냐면 장을 청소하는 일을 해요. 청소할 때 여러분 뭐합니까? 새수세미나 뭐 수세미를 하잖아요. 수세미로.
여러분의 장을 그렇게 이 섬유질을 청소한다 하니까. 그리고 이제 소화가 안 된 이것이요, 장이 오면 장에서요, 대장에서, 특히 대장에서 유익균이요, 이 섬유질을 분해시켜가지고 짧은 사슬 지방산, 단시에 지방산이라는데 지방산을 만들어내. 이게요, 우리 몸의 에너지의 10%를 만들어낸다면 10%를. 그러니까 과거에는요, 식이섬유는 영양분이 아니다 했는데 최근에는 식이섬유도 보니까 장에서 유익균을 분해를 해가지고 에너지의 10% 만들어내고, 그뿐만 아니라 이 지방산에서 무엇이 나오냐면 면역물질이 나와. 그래서 여러분이 드셔야 될 게 뭐냐면 현미, 통곡물, 다음에 채소, 다음에 해조류, 이런 것들.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유익균에게 먹여야 되는 것이요, 발효식품입니다. 대표적인 발효식품이 된장이요, 된장. 그래서 된장은요, 사실 좋은 식품입니다. 띄울 때 나쁜 곰팡이만 썰지 않도록 하면 제일 좋은 식품입니다. 김치, 아주 좋은 식품이에요. 김치도요, 씌워버리면 안 돼요. 식기 전에. 맛이 아주 좋을 때가 가장 발효가 잘 된 우리 몸에 유익한 그런 식품입니다. 동김치. 또 제가 일본에 갔더니만 일본 사람의 건강의 비결을 알았어. 나또다, 나또. 나또는요, 정말 그 아주 좋은 발효식품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장의 건강을 위해서요, 배를 따뜻하게 하라. 지금 보세요. 이 장이 우리 몸에 혈액이 많이 모이고 이와 같은 유익균이 활동하고 면역이 많이 있는데, 배가 차게 되면 혈류가 많이 모이잖아. 그러면 영양과 산소가 공급이 잘 안 돼.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되고 소화 효소화 기능이 향상하기 위해서는 이 배를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 거라. 아주 중요합니다, 건강에. 그러면 여러분의 면역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체온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 똑같이 배를 따뜻하게 하라 했죠, 그죠? 예. 체온이 올라가면 면역이 증가한다고. 그래서 언제나 환자들은 찬물 먹지 마십시오. 따뜻한 물. 언제나 보온물병을 준비해가지고 따뜻한 물 드십시오. 다음에 세 번째, 장의 건강을 위해서요, 장의 점막을 보호해야 됩니다. 장의 점막은 아주 얇다는 거예요. 잘 찢어진대. 그래서 음식물을 꼭꼭 잘 씹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음식물을 꼭꼭 잘 안 씹으면 거친 음식이요, 장에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 이 음식을 먹을 때요, 입에서요, 이빨로 충분히 씹어가지고 죽이 되도록 해서 만들어서 남겨야 돼.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만약에 적당히 씹어서 가면요, 이게 잘 씹히지 않은 이 음식물은요, 여러분의 장에 상처를 주면 장에 누수가 생겨. 장 누수가 생기면 원래 이 바이러스라든가 세균인 이 장을 벽을 뚫고 못 들어오도록 돼 있어. 못 나오도록 돼 있어. 혈액으로 못 들어오도록 돼 있어. 영양분만 흡수하도록 돼 있는데, 장이 누수가 되면요, 세균과 바이러스도 막 혈액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라.
다음 네 번째, 장이 청소할 시간을 주라. 장도 쉬어줘야 활력을 얻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시도 때도 없이 음식을 하면 장이 지쳐가지고 그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특별히 장이 이렇게 쉬어줄 때 우리 몸을 치료하는 일을 해요. 그때 가장 좋은 시간은 뭐냐면 저녁 시간인 거라. 저녁 10시부터 한 새벽 2시, 3시 사이. 그래서 자기 전에 소화가 완전히 다 된 상태에서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저녁엔 일찍 먹는 게 좋고, 먹더라도 한두 시간 이내로 완전히 소화가 다 되어버리도록, 그래서 잘 때는 소화시킬 일이 없는 그런 공복 상태를 유지할 때 우리 면역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음식물에 관한 권면을 보면서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는 게 뭐냐면 삼식보다 이식이 낫다, 이런 말이 계속 나와.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식을 어떻게 하지? 근데 보니까 또 실제로 이식한 사람이 있어. 그리고 뭐 건강히 잘 살아. 그때가 이제 젊을 때는 몰랐는데요, 나이가 들어서 생활해 보니까 삼식을 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그래서 이식이요, 여러분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이 삼식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습관이고요, 우리가 소화가 다 되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허기를 느낍니다. 허기를 느낄 때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배고프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어야 된다, 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삼식을 합니다. 그런데 건강상으로 보게 되면 이식이 좋고요. 제가 주위에 보니까 이식하는 사람 한때 가지고 건강이 나빠지는 사람 못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걸 조심하십시오. 젊었을 때 어린 애들은 이식시키면 안 됩니다.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젊은 사람이 이제 이식을 하는 걸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식밖에 안 한다고 생각하니까 아침에 먹을 때 막 왕창 먹더라고. 두 번밖에 안 먹으니까 이제 먹을 때 많이 먹어야 된다 생각가지고 두 번째 먹을 때도 왕창 먹어. 이런 사람은 차라리 삼시간이 낫습니다. 원리를 아시겠죠?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은, 환자들은요, 대사량이 부족하고 그리고 에너지 소비도 적기 때문에요, 이식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치료는 더 도움이 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우리가 면역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면역세포를 많이 만들어야, 건강한 면역세포를 만들어야 되죠. 건강한 면역세포를 만들기 위해서는 뼈가 건강해야 됩니다. 뼈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뼈가 강하고 단단해지고 그리고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뼈가 압력을 받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운동입니다. 특별히 운동 가운데서도 사실 나이 든 사람 못하지만 젊은 사람에게는 런닝이 더 좋아. 왜냐하면 쿵쿵거리잖아요. 쿵쿵거릴 때 이 압력을 더 많이 받아. 그러나 나이 든 사람은 그럼 안 되니까 두 번째 좋은 게 걷는 거야, 걷는 거. 그래도 보세요. 걷는 것도 우리 몸의 체중이 오른발 실렸다가 왼발 실렸다잖아요. 뼈가 그걸 지탱해야 돼. 그러니까 뼈가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많은 이 조혈작용을 한다 그러죠. 두 번째, 이거 한번 질문해 볼까요? 자, 뼈가 있다. 이 뼈의 기본적인 골격을 이루는 것은 무엇이 기본적인 골격을 이룰까요? 네, 칼슘이라 알고 있죠?
아닙니다. 단백질입니다. 콜라겐이라는 단백질이요, 우리 피부도 콜라겐일 뿐만 아니라 단단한 뼈도요, 기본적인 골격은 단백질로 다 만들고, 다음에 여기다 우리가 집 질 때 벽돌 쌌잖아요. 벽돌 싼 다음에 그 바깥이 뭐냐 하죠? 미장하죠. 미장. 미장하는 게 뭐냐면 칼슘을 붙이는 거라. 이게 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뼈 건강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딱 보면 되죠. 단백질 공급이 잘 돼야 되고, 칼슘 흡수가 잘 돼야 돼. 칼슘 공급이 잘 돼야 된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식물성 단백질. 그것이 대표적인 콩이죠. 그리고 콩을 안 드신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현미밥에만 하더라도 단백질이 꽤 많습니다. 감자, 고구마도 많아요. 사람들이 자꾸 어떻게 착각하냐면 단백질 하면 뭘 생각해요? 고기. 이 여러분 잘못 생각한 거라. 그리고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밸런스가 잘 갖춰진 채식을 하게 되면 단백질은 절대로 부족하지 않다. 두 번째, 칼슘입니다. 칼슘 공급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칼슘은요, 여러분이 특별히 푸른 채소는 다 칼슘 덩어리입니다. 근데 칼슘이 음식만 먹어서 칼슘을 공급하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이 칼슘이 흡수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흡수가. 무엇이 흡수시킵니까? 예. 근데 어떻게 잘 아셔?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가 칼슘을 흡수시킨단 말이에요. 비타민 D는 우리가 음식으로 취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햇빛을 통해서는 간단하게 취해요. 15분만. 겨울에는 한 30분 쪄야 되겠네. 그러나 이제 햇볕만 쬐서 D를 얻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칼슘, 비타민 D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햇볕을 잘 쬐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칼슘을 이제 흡수를 해가지고 뼛속에 집어넣는 일은 또 비타민 K가 한다네. K2. 이 K2가 많은 것이요, 된장, 청국장, 그거라는 것입니다. 발효식품. 자, 다음에 이제 뼛속에도 혈관이 있어요. 혈관. 뼛속에 혈관이 잘 통해야만이 대사정이 잘 일어나겠죠. 뼛속 혈관이 잘 통하기 위해서는 몸을 따뜻하게 보호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몸을 따뜻하게 보호해주는 것은요, 여러모로 중요합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뼈는 밤에 공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가 매일 리모델을 하는데, 새로 짓고 골수를 준비하는 작업은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그래서 여러분이 수면을 이렇게 늦게 자면 안 돼. 10시부터 2시 사이에 이와 같은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다섯 번째, 뼈를 윤택하게 하는 것.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될지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이 염려 근심하고 걱정하고 남을 미워하고 이러면 여러분 고수가 말라가지고요, 백혈구 생산은 안 됩니다. 그럴 병이 나지.
언제나 그 마음을 즐겁고 기쁘게.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올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늘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음을 늘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을까요? 예? 예. 사랑은 강력한 것입니다. 사랑하면 우리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지죠. 또 한 가지는요, 언제나 감사하는 삶. 언제나 모든 일에 감사하는 관점으로 바라봐. 그러면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에서 뭘 발견하냐면 감사하다 하는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이 늘 마음에 감사를 할까요? 마음이 겸손한 사람은요, 모든 일에 감사해. 마음이 겸손한 사람은요, 오늘 아침에 밥 먹는 것만 보더라도 오늘 나한테 밥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아니 요즘 밥 못 먹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나? 이런 사람은 밥 먹어도 감사가 없어. 그죠? 마음이 겸손하면요, 햇빛이 쬐면 하나님 햇빛이 따뜻한 햇빛이 쬐서 감사합니다. 구름이 끼면 오늘도 구름이 껴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더우면 날씨가 더워서 감사합니다. 추우면 추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게 감사야. 근데 불평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오늘 왜 날씨가 더워? 짜증나네. 오늘 너무 추워. 왜 이렇게 짜증나? 모든 게 다 짜증이야. 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또 잠언 15장 30절, 눈에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우리 뼈를 윤택하게 하는 게 있는데 무엇이요? 좋은 기별. 무엇이 좋은 기별입니까? 좋은 기별을 한자로 만들면요 복음이고요, 영어로 만들면 굿뉴스입니다. 그러면 좋은 기별이 뭔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좋은 기별이야. 여러분이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야 돼.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이 좋은 기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41편입니다. 시편 41편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는 복이 있으며 장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했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성경을,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충 읽으면 안 돼요. 다시 한 번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는 복이 있으며 장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어떤 사람의 복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의 복이 뭐라는 것입니까? 장의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신다는 겁니다. 그게 복이야. 또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또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에서 굉장히 귀중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정말 장애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언제나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고, 꼭 우리가 살다가 질병에 걸리면 이 질병에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그런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이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 말씀을요 그대로 마음으로 다 받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그 결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 알았어. 나는 그분을 나는 경험적으로 알아. 그런데 어떤 사람이 백날 신앙해도 신앙이 안 자라냐면 성경은 읽어도 성경 시키는데 성경 항상 말하는 대로 생활 안 해. 지식적으로만 성경을 알아. 그래, 그의 삶 속에 무엇이 없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 선하심에 경험하는 맛보하는 경험이 없어. 그러니 10년이 지나도 신앙이 안 자라고 위기만 닥치면 막 신앙이 흔들리고. 신앙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말씀하셨죠? 이 말씀 그대로 탁 붙잡고 이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라. 그러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무엇이 임해요? 복이 임하는 거라. 이 성경 구절이요 비슷하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보겠습니다. 11장 1절 표현을 다르게 했을 뿐입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나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이 다 비유로 이 솔로몬이 쓴 거잖아요. 시입니다. 시. 다 비유예요. 내 식물을 물에 던져버리라. 무슨 뜻입니까? 7이나 8에게 나누어줘라. 이 세상에 살 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와주면서 살아가는 거죠. 도와주면서 사는데 뭐냐면 한두 사람이 아니라 그냥 어떤 때는 이것이 도와주는 것이 마치 물에 식물 던지면 어떻게 돼요? 떠내려갈 거 아니에요. 마치 낭비된 것처럼 느껴지죠.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물에 던져라. 7, 8개 나눠주라. 반드시 도로 찾는다는 것입니다. 언제? 2절에 보면 무슨 장이 땅에 임하는지 알지 못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장이 당한 그날에 내가 옛날에 행했던 그 선행이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0편, 41편하고 내용이 비슷하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게 무엇인지 이것을 자세히 설명한 것이 어디 나오냐면 이사야 58장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게 뭐냐? 7절.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배고픈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라. 유라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길 잃은 자를 보면 거처를 마련해 주라.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입을 것이 없으면 옷도 주고, 또 내 굴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이고, 친척 가운데요 피하고 싶은 친척이 있어. 친척 가운데 너무 지지로도 가난해. 그 근처만 가면 내가 좀 부담스러운 사람 있잖아요. 그럴 때라도 그 굴욕을 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것이 지금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리라. 이렇게 하면 내가 기도하는 것 그대로 응답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지금 병들었어. 내가 널 치유해 줄게. 치유가 급속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10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줄인 자에게 똑같은 말이 반복입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다음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뼈가 견고해진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뼈 속에서 막 골수에서 막 백혈구, 적혈구 생산이 왕성해가지고 면역이 올라가지고 모든 질병이 다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다시 시편 41편으로 돌아갑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자, 그 다음부터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주어가 무엇인지를 잘 보세요. 재앙의 날에 누가?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신다. 또 2절 또 주어가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지켜서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 복을 받을 것이고. 또 3절 누가?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신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사람의 어떤 도움보다도 더 강력한 도움.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재앙의 날을 너를 건지시고 여호와께서 너를 치유하신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제나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